네,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현역 의원 5명이 탈락을 했고요. 하위 평가를 받은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그널픽은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시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친명계 좌장격으로 표현을 해드리면 되는 저는 뭐 것이죠? 그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예. 뭐 좌장도 아니고 네. 친명계 어떻든 의원들의 대표자도 아니고요. 그냥 이재명 당대표와 좀 가까운 사람이지 네. 그 좌장이라는 표현 자체가 저한테 맞지 않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물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래도 워낙 오래된 사이이시고 조언도 자주 하시고 이 대표의 생각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당내 상황이 상당히 좀 시끌시끌한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거인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좀 업적이 있는 의원들이 하위 평가 통보를 받은 것, 이것 때문에 본인들도 반발을 하고 그 일반 언론이 보거나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 정도로 평가를 잘 받았던 의원이 왜 민주당에서는 하위에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주관적인 주장이죠. 사실은 예. 어떤 의미에서 객관적 평가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대개는 뭐 의정 대상을 내가 여러 차례 받았다 이런 뭐 말씀하는데 송갑석 의원 같은 경우는 뭐 3년 연속 받았다. 국회에서 어떤 상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국회에서 연간 그 수여되는 의정 대상이 수백 명은 될 겁니다. 예. 시민사회단 어떤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근처에 국회의원이 한 30% 정도를 또 의정 대상을 줘요. 네. 또 그런 종류의 상이 수십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런 상들이 평가의 기준을 전혀 제공하지 않고요. 다만 이게 객관적 평가이냐 아니냐라고만 묻는다고 하면 정량 평가가 돼야 되는데 네. 사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정성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예. 이 평가 항목을 본다면 뭐 의정 활동, 기회 활동, 뭐 지역 활동 또는 공약 활동 보면은 대개 어떻게 보면은 판단하는 사람들의 주관적 의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사실은요. 예. 다만 그 주관적 구조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정하게 적용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냐 이게 좀 문제겠죠. 예.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공천을 진행할 수가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하위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비명계로 분류되는 분들이 많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랑은 조금 거리감이 있는 분들이었다 보니까 이게 이 대표의 비선 조직이 움직여서 정성 평가에도 약간의 어떤 영향을 준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20% 해당하는 분이 31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일부는 그중에 일부는 뭐 탈당하셨다고도 들었고요. 그러나 전체 명단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스스로 내가 하위 평가에 들었다고 스스로 말씀하신 분들이 6분인가 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25명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발표하신 분만 갖고 비명계만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표현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더군다나 비선 조직이라고 하면은 저는 어떤 비선 조직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국회 돌아가는 상황들을 좀 알고 이재명 당대표 주변에서 어떤 분들이 주로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는데 그런 비선 조직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에서 어떻게 비선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뭐 더군다나 이 대표와 과거에 같이 있었던 분들 지금 사법 처리 대상이 됐던 분들이 일부 거명되는데 저는 그분들이 접촉하는 것 자체가 그 보석 조건의 위반이고 재판에 굉장히 그 나쁜 영향을 미치겠죠. 그건 뭐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가 나오셨으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최근에는 뭐 그 경기도 팀 뭐 이런 식의 비선 조직 논란도 있었지만 네. 그것 외에 이제 원내에서 의원실 818호에서 만나시는 분들 두고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밀실 공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당의 회의가 예. 저도 과거에 당직을 맡고 있을 때 보면 뭐 전략회의, 확대 전략회의, 또는 당무조정회의, 그다음에 여러 형식의 또 회의가 수시로 있습니다. 대표가 소집하게 되면 현안 대응 회의가 수시로 열리기 때문에 네. 그게 뭐 대표실에서 열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당 대표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열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의 회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최근엔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이 대표와 뭐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적도 있지만 예. 그런 회의 같은 경우는 되게 공식적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의 모임이었고요. 아 또 그러면 제- 818호 회의에서 의원님이 가셔가지고 아니 뭔가 818호 회의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가요? 예예. 아 그러면은 의원회 간 모임이라기보다는 국회 본관에 있는 당 대표실에서 모이는 당대표실 회의도 수시로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예. 것처럼 전략회의 또 확대 전략회의 당무조정회의 또 뭐 최고의 사전회의 또 현안 대응회의 여러 단위 회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의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당대표가 좀 보안 유지를 필요해 갖고 보안 유지가 필요해서 회관에서 만난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통상적인 당무 활동의 일부지 네. 그게 무슨 뭐 비선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요. 밀실 공천 이런 표현은 너무 그렇게 과하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당 대표께서 직접 인재 영입에 관련해 갖고 좀 도와주라고 해 갖고 뭐 내부적으로 인재 영입 뭐 부위원장 역할 좀 해달라고 해 갖고 인재 영입의 차원도 그거는 뭐 인재 영입의 차원의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공식적으로 그 해당되는 분들 네. 인재영입 간사 그다음에 뭐 민주연구원장 그다음에 조직위원장 그다음에 저 전략위원장 이런 분들하고 같이 뭐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것도 사실 최근에 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뭐 끝났기 때문에 이미 네. 사실상 한 달 전쯤에 예. 어쨌든 공식 작업이다. 그 공적인 어떤 회의체에서 논의를 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회의체에 들어갈 만한 분들이 아무래도 다 친명계로 분류가 돼요. 물론 이제 대표가 당직자를 임명하는데 뭐 나랑 안 가까운 사람을 굳이 손발이 안 맞는 사람을 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정식 사무총장이나 김병기 사무부총장 이런 분들이 좀 공천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친명 공천이 될 수밖에 없지 아니, 않냐. 예. 그 사무총장이나 그다음에 그 수석 사무부총장은 당연직입니다. 사실은 네. 그분들이 공천 실무를 하는 당연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고 또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이시고 하기 때문에 그 너무나 정상적인 당무지 그 당직자들이 다 사실 당 대표가 임명한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당직자이기 때문에 친명이라고 규정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과거에 어땠냐 보면 지금 민주연구원장이라든가 또는 전략위원장 보면 되게 친문으로 분리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조정식 사무총장도 과거 이재명 당대표와 그런 정치적 인연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친명, 비명을 이렇게 구분하는 건 적절치 않다. 공식적인 직함을 맡고 있는 사람들과의 그 통상적인 당무의 일부다라고 저는 그렇게 변명하고 싶습니다. 네. 예. 이번에 그 하위 20% 평가에 들어가서 좀 반발하고 계신 김영주 국회 부의장 얘기를 좀 제가 대신 좀 여쭤보고 싶어서 네. 김영주 부의장이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그 하위 20%에 들어간 게 공관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 그 표에 네네. 따라서 진행을 하는 예, 예. 거잖아요. 근데 김영주 의원이 언론을 보니까 그 송기도 평가위원장이 이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활약한 분이라는 얘기가 있더라.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친문학살 목적으로 한 정치평가가 아니라면 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하면 될 일이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먼저 여쭙고 싶은 게 이 송기도 평가위원장이 실제로 이 대표 캠프에서 일하신 이력이 있는 분인가요? 저는 그 대선 당시에 이재명 캠프에서 자문단에 이름을 올린 교수들이 제가 보기엔 뭐 한 2,000명 이상 될 겁니다. 네.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그분들 중에 한 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공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아갖고 그런 뭐 조직 활동을 하거나 대외 활동을 한 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듣지도 네. 못했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재명 캠프에 있었다는 것만 갖고 그 이름 넣었다는 것만 갖고서 친명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건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공관위원장인 임혁백 교수님도 자문 교수단에 이름은 넣었을 겁니다. 네. 그러나 그분 실질적으로 뭐 대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 그런 건 별로 없는 거거든요. 대개 뭐 대선 과정에서 보면 뭐 제가 특보단에 단장을 했는데 제가 임명장 준 분이 수십만 명입니다. 그 정도로 많군요. 예, 그냥 그럼요. 뭐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분들이 다 모인다 이렇게 예, 봐야 그렇습니다. 되는 그렇게 거예요? 특보단에서 임명장 전체 대선 캠프에서 임명장 나간 게 100만 명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걸 갖고 친명이냐 비명이냐 또는 친명 뭐 어떤 저격 공천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다음에 이게 객관적 평가가 됐냐 안 됐냐 이 문제인데 저는 그거를 뭐 그 평가표를 갖다 다 공개하고 성적표를 공개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러면 대선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네. 예, 예. 개별적으로는 알려줄 수도 있지 저는 않을까요? 그거는 당사자에게만. 그러니까 이의 신청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 절차를 밟으면은 예. 공관위에서 그 채점표라든가 관련 자료를 받아갖고 다시 검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아까 818호 모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뭔가 공식적인 회의체에 대해서만 뭐 불러간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래도 이 대표가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고 결정을 할 때 있어서 얘기를 주로 듣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도 자주 조언하는 분으로 좀 알려져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러니까 제가 뭐그 친명 좌장이다, 뭐 최측근이다, 혹자는 뭐 비선 실사다 얘기하는데 네. 뭐 제 휴대폰 다 까버리면 까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주 통화하는 사이가 아니고요. 통화는 뭐 거의 없습니다. 내가 문자를 제가 물어본 지난번에 문자가 공개돼 갖고서 예. 뭐 여러 가지 그 사단이 나섰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정도지 그것도 아주 드뭅니다. 그리고 그때도 사실 이재명 대표는 존대를 하고 의원님은 단답으로 대답을 하셔서 약간 아니, 정말 그건 실세인가 봐 이랬었거든요. 실제 뭐 거의 예. 한 40여 년 가까이 네. 그 형 동생으로 지내온 사이이기 때문에 그게 갑자기 바뀌겠습니까? 사실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그게 편하게 한 거고 실질적으로 저도 뭐 공사를 구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공적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조언하는 것들이 거의 받아들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되게 밖에 그 안 좋은 여론들 네. 또 부정적인 여론들 좀 참조해라고 전달하는 그런 역할 정도만 가끔 하는 정도죠. 네. 예. 그래도 최근에 보도를 보면 이 대표의 대선 캠프 때 핵심 멤버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던 자리가 약간의 회의체처럼 발전했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여기에 뭐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좀 참여해서 큰 조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공천을 어떻게 해라, 뭐 누구를 넣어라 빼라 이런 게 아니라 큰 정치적 조언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좀 잘못된 보도인 건가요? 네, 전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아니면은 제가 그 대선 캠프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모임을 전혀 모른다고 예.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고 네. 저는 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대선 캠프 때 핵심이라고 언론에서 지칭했던 분들이 네. 초기에 경선에 참여했던 7명의 국회의원들 언론에서 7인 해라고 이름 붙였는데 네. 그 모임 자체가 없습니다. 그 모임 자체가. 유지되고 있는 모임이 아니에요. 전혀 뭐 저는 끝나고 나서 그분들을 전체 다 모아갖고 식사 한번 하질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요. 뭐 저희가 모르는 다른 어떤 핵심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건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임이 있다가 그게 무슨 뭐 정기적인 회의가 됐고 가끔 뭐 정성호도 거기 갔다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공천 잡음, 공천 불만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겠는데요. 당대표 경선 당시에 이재명 당시 후보, 전당대회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경쟁자였던 박용진 후보를 좀 언급을 하면서 네. 했던 연설이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당시에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당을 만들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공천을 걱정하게 생긴 상황이잖아요. 이 말 가지고도 좀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당시에 뭐 공정하게 공천하겠다고 하는 예. 그런 어떤 의지를 표명한 것 같고요. 박용진 의원을 꼭 공천하겠다고 하는 그런 보장성 그런 발언은 아니었겠죠. 네. 근데 다만 저도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정말 아끼는 후배 정치인입니다. 저랑 제가 당 대변인일 때, 수석 대변인일 때 대변인이셨고 예. 굉장히 유능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본인을 제가 어제 잠깐 뵀을 때 꼭 이 절차를 밟아갖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좀 따져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했었습니다. 예. 어쨌든 다만 뭐 그 전체 공관위 평가 전체가 네. 어쨌든 자의적 아니 공관위가 아니라 그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평가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또는 뭐 특정한 어떤 세력의 의도적인 뭐랄까 지침에 따라서 된 건 아니라는 건 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의원님이 초반부터 그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평가표도 이제 지금 보면 갖고 오신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이제 1000점이나 되니까요. 네네. 여러 항목 중에 정성평가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정성평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공개적으로 드러난 정량평가만으로 이 하위 통보 받은 분들과 이재명 대표를 비교한 뭐 그런 그 평가가 있어요. 근데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오히려 국회 부의장인 김영주 의원이라든지 박용진 네네. 의원 이런 분들은 뭐 상임위 출석률이나 법안 발의 건수 이런 게 되게 높고 이재명 대표는 대표 발의 법안도 6건이고 본회의나 상임위 출석률도 좀 많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 같은 분은
김용주 부의장이 20%일 거면은 이재명 대표는 하위 1%일 거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드러난 정량 평가는 저런데 저러다 보니까 좀 다들 불만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법안 발의로 의원을 법안 발의로 의원을 평가하기 때문에 법안 발의가 남발된다고 하는 요구가 많았고요. 언론의 지적도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예. 비중이 크질 않습니다. 네. 그 점수차이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고요. 출석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만약 대학생인 축구 선수가 국가대표라고 얘기하면 국가대표 대회 나가느라고 학교 수업 못 듣는 경우 많지 않겠습니까? 올 출석이 안 될 거예요. 네. 뭐 대학의 연극과라든가 연예 관련된 학과에 계신 분들 중에서 유명 배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수업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비교가 똑같은 것 같아요. 당 대표가 당무를 수행하는 게 중요하지. 예. 당 대표가 회의 출석하고 상임위 출석하고 법안 발의하는 거 이거를 당 대표 평가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가대표 대학생인 국가대표 축구 선수에게 왜 학교 수업도 제대로 듣지 않았는데 졸업장 받냐? 또 유명 연예인에게 예. 영양과 수업도 제대로 안 듣고 어떻게 졸업했냐 이렇게 하는 비판하는 건 똑같죠. 네. 그렇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 평가표를 봐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비중이 크지 않거든요. 네. 전 비율도 보면은 오히려 지역 활동 같은 경우가 상 27%나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어떤 조직 감사 결과라든가 또는 뭐 지역 민원 처리 문제라들 지역 주민들의 어떤 국회의원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차이가 상당히 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또 다면 평가가 있습니다. 네. 다면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 상호간 또는 보좌진들 사이에 다면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격차가 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로서 어떤 당무를 본 거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당 대표하고 일반 의원 갖고 예. 출석률과 법안 발의 갖고서 이게 하위라고 하고서 그 비중이 굉장히 작은데 네. 그걸 갖고 공격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그렇게 해주셨고 어제 비공개 의총에서 상당한 의원들이 좀 이 공천 과정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낸 걸로 들었는데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하지 않으셔서 또 비판이 일었거든요. 이 대표가 어제 같은 상황이라면 아무리 비공개 일정이 중요한 게 있었어도 의총에 좀 가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원래 의총의 안건은 뭐 이런 안건이 아니라 통합비례정당, 예. 통합비례정당의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가 안건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당대표 일정도 되게 일주일 전에 확정됩니다. 근데 이게 의총이 전날 고지됐고 네. 또 당대표가 다른 또 선약들이 있었기 때문에 못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표가 뭐 의총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문제는 좀 다른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어제 사실 채널 A 이번 선거 투개표 방송에 필요한 그런 촬영하느라고 선거 방송 촬영하시느라고 의총을 못 가셨습니까? 못 갔습니다. 저도요. 저희가 의총을 피해서 잡았어야 되는 네, 건데. 그렇게 됐는데 예. 어쨌든 뭐 다만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대표가 의도적으로 뭐 책임 회피하려고 빠지겠습니까? 오히려 가서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하는 게 그게 의원들과의 소통에서 필요하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책임 회피라는 주장은 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예. 다만 좀 이거와 관련해서는 대표나 어떤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의원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뭐 최근에 SNS에 올리신 글만 봐도 어떤 공천 과정에 있어서의 혁신에 따른 고통은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고 지금의 어떤 공천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목적이랄까 이런 사천은 전혀 아니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이번 총선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예. 본인이 가장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예. 다만 의원들과의 어떤 소통의 문제들 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저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예. 보다 적극적으로 네. 당 안팎의 상황들을 의원들과 좀 대화를 통해서 설명하고 또 할 필요가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원로들까지 나서셔서 사실 여야가 각각 이제 정당이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럴 때마다 원로들이 모여서 뭔가 공통된 입장문을 낸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좀 받아들여지는데 어제도 두 전직 총리가 입장문을 내서 이 대표가 상황을 바로 잡아야 된다. 지금의 어떤 공천 시스템 공천 약속이 좀 무너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했거든요. 바뀌라는 얘기인데 일단 이 대표는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문제보다는 설명이 부족했다 이런 입장이신 거면 이게 좀
봉합이 될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김부겸 정세균 전 예. 총리의 말씀 저는 뭐 지당하고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당이 좀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요. 투명하게 해라, 또 공정하게 해라, 또 국민 눈높이에 맞춰라. 좋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만 구체적으로 지금의 상황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저는 그건 쉽게 우리가 이야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공천이 이미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상당정 진행되고 있고 이번 주 안에 어떤 경선 지역 대부분이 발표되게 되면은 지금 그걸 지금 흐름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는 좀 날짜는 정해져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뭐 공관위의 어떤 공천 과정에 있어서라든가 이러면 이 면에서 좀 공관위원장이라든가 공관위원장들이 좀 더 투명하게 좀 설명해주고 네. 또 과정을 좀 해당 의원들이 알 수 있게 설명해줄 좀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만 지금 와서 확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원론은 아니지만 뭐 이철희 전 대통령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에게 남은 카드는 불출마 정도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네. 공천이 이 정도 진행이 됐는데 뭐 이선으로 물러나고 비대위 꾸리고 이건 너무 좀 임박했으니까 불출마 정도 카드를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런 의견에는 좀 공감을 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대표가 결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공감하니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네. 다만 어쨌든 이 공천 과정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의원들에 관련해 갖고 네. 이 절차가 있으니까 이 절차를 해서 충분히 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최고위가 좀 정무적으로 좀 판단했으면 좀 좋겠다는 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정무적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분이 또 한 분 더 있는데 임종석 전 실장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당에서는 기존에 본인이 나오겠다고 하는 중구 성동갑 공천보다는 송파갑으로 가줬으면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떻게 좀 정리가 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임종석 전 실장이 공천을 희망하는 지역은 이미 전략 지역으로 전략 공천적으로 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네. 그럼 당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니 이미 또 거기에는 임종석 실장 말고 준비하는 예비 후보가 또 다른 분도 계십니다. 네. 그런데 나만 여기 공천해야 된다. 본인은 물론 뭐 여기서 경선을 시켜달라고 요구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그건 이미 전략적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전략 지역을 취소하고서 뭐 일반 지역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전략적인 공천 경선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뭐 오히려 상대 당인 국민의힘에서 그 민주당의 영토,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그 중진들을 다 재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분도 그게 이해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네.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되게 이랬는데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은 민주당의 또 중요한 자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능하고 경륜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게 개별적인 그 지역 특정 지역에 나가냐 안 나가냐 문제가 아니라 전체 선거 구도, 선거 전략 차원에서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가능한 어떤 대승적으로 당의 결정이 좀 따르겠다 하면서 같이 당과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지역구 재배치를 좀 부탁을 한다거나 이렇게 민감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락을 해서 좀 설득하거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걸 하고 계시는 상황인가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예. 대표가 직접 소통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또 지도부에 또 다른 분들 말씀은 또 그렇게 되면 당 대표가 공천에 관여했다라고 비판하기 때문에 예.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문학진 의원의 경우에도 네. 이 대표와 오랜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본인한테 설명드리려고 전화를 했더니 그게 다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거야말로 사천이다. 자의적인 공천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대표가 왜 공천에 이렇게 왈가왈부 하느냐. 이렇게 또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데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또 훌쩍 지나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금 최근 당에서는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 의원이 여성 트로이카를 전략 공천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세 분이 좀 경쟁력이 있는 인물인지 뭐 약간의 어떤 공천에서 좀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분들 사이에서는 저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이 경쟁력이 있는데 이게 약간 또 친명으로 분류돼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추미애, 뭐 전현희, 이원주 세 분 의원의 공통점은 첫째 여성이라는 것. 예. 또 세 분 다 당의 어떤 판단에 맡기겠다. 본인의 거취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 분이 다
어쨌든 굉장히 지명도가 있으시고 또 나름 또 경쟁력 있다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략적으로 결정될 문제이지. 다만 그 과정에서 뭐 기존에 이미 전략적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관 심사 과정에서 도저히 이거는 그냥 통상적인 그런 공천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는 당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런 지역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지역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갖고 당의 전체 선거 틀을 어떻게 짤는지 네. 그런 측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